자, 이번에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기록격. 자, 기록격은 뭐냐면, 자, 일간이 이렇게 있어요. 일간이 있는데 녹을 어디서 얻는다? 시에서 얻는다. 그거죠. 시에서. 그래서 시로 돌아간다. 그래서 기록격. 이런 기록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록격에 대해서 개념을 먼저 보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 내에서 일간에서 보아 생시가 걸록이 되는 사주다. 이제 근데 병화일주가 이렇게 있어요. 병화일주가 있는데 사화가 녹이죠. 사화가 이 시에 오는 거예요. 자, 일시. 자, 생시가 걸록이 되는 사주다. 사주가 청명하고 기록격을 붙인 것은 만복이 후한 것으로 본다. 생시는 인생의 기숙지. 자, 기숙, 돌아갈 기자, 잘숙자, 땅지자죠.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 사주 팔자에서 연, 월, 일, 시, 금묘화실이라고 했잖아요. 금묘화실. 자, 그는 뭐죠? 뿌리니까 뭐예요? 조상이었죠. 그 다음 묘는 뭐예요? 새싹이죠. 부모. 그 다음에 화는 나고 실은 뭐예요? 자식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시간 순서가 있잖아요. 이렇게 조상, 부모, 나, 자식. 이런 식으로 이 시는 내가 돌아갈 그러한 기숙지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사주 보는 사람의 노후라든가 자녀의 궁으로 보죠. 그래서 생시에 걸록이 붙는 것은 말년에 어떻게 해요? 말년에 부기가 되며 자녀운이 좋은 것으로 본다. 다만 생시가 기록이 되어도 공망을 맞았거나 일지와 충이나 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록이 깨진 걸로 보죠. 그래서 파록이다라고 보고 이럴 때는 걸록이 깨져서 불길하다라고 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격은 일지가 시에 녹을 얻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자, 원문을 보겠습니다. 병생자월, 병화일주가 자월에 태어났으면 뭐죠? 이거는 관이죠. 그런데 병생자월인데 시봉사록. 자, 시에서 사와 녹을 만났어요. 그럼 우리가 이건 뭐죠? 월이니까 보통은 월에서 볼 때는 뭘 봐, 이거를 정관격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정관격. 물론 여기에 이제 뭐죠? 계묘가 이런 게 투과이 되겠죠. 투출되면 정관격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보지 않고 이걸 본다는 거죠. 시에 있는 이 사와 록을 보고 이것을 기록격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시봉사록, 시에서 사와 록을 보게 되면 불리위 뭐라고 보지 않고 뭐다? 정관직격. 그렇죠. 자, 병화가 자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정관격이 되는데 이걸 원령을 기준으로 해서 정관격이라고 보지를 않고 뭘로 봐요? 기록. 자, 시에 록으로 돌아가서 방신, 나를 도와주잖아요. 병화가 사화에 뿌리 두고 있으니까 나를 도와주고 있잖아요. 녹이니까. 그래서 이걸 뭘로 봐요? 이위위 무엇으로 본다. 일록귀시. 일간이 녹을 얻어서 시로 돌아갔다. 일록귀시로 본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기록으로 본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봉관 파국, 오히려 관을 보게 되면 국이 깨진다 라고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관점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자, 흔히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일간이 원령과의 관계에서 이것이 뭐다? 정관격으로 보는 것이고, 여기에 사화가 시에 오면은 녹을 얻었으니까 일간을 도와주어서 내가 더 힘이 세지면서 관도 더 감당하기 좋다 이렇게 보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본 사주의 일반적인 해석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지 않고, 자, 이걸 뭘 본다? 이런 경우는 일간이 시에서 녹을 본 경우는 뭐다? 이거를 기록격으로 봐서 일록귀시 기록으로 봐서 이게 좋다라고 본다는 거죠. 오히려 관이 나타나면 깨진다, 파국이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하고 좀 다르죠. 이게 뭐예요? 시설, 군이 격국이잖아요. 과거의 속설인 그 격국에 집착하는 그러한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설하고 평주를 보겠습니다. 희귀편, 운. 희귀편에서 운 말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일록귀시는 몰관성, 중말로 매이죠. 뭐뭐가 없다. 매이관성, 그러니까 몰관성, 관성이 없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호, 뭐뭐라 부르는데 이럴 경우는 호왈, 뭐라고 하냐면 청운. 뭐야? 청운은 뭐야? 굉장히 높이 벼슬을 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등로, 길을 얻어요. 청운 등로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굉장히 벼슬을 높이 사면서 등로하는 거죠. 그래서 무릇, 시봉, 시간에서 봉, 뭐를 만나요? 일록을 보게 되면, 자, 아까 병화가 사화를 얻게 되면 뭐예요? 방신, 일주를 도와주는 것을 용으로 얻는다. 용신으로 삼는다. 그 말이죠. 가령, 자, 예를 한번 볼게요. 자, 원래 자평 진전에는 이 말만 딸랑 나왔어요. 자, 염업 총상, 그러니까 도매상이겠죠. 이거는 도매상, 총상이니까 염업은 그 염전업을 하는 총도매상 왕수산 군, 왜 이게 사람에다 붙이면시든 왕수산의 명조이다.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자, 이거를 해석된 부분이 아니라 좀 내용을 붙이면 앞에 나왔던 거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영업 총상 뒤에 나오는 말이에요. 왕수산군의 명조다. 이 명조는 일록귀시. 자, 무토는 뭐다? 화토동법에 의해서 뭐와 같다? 병화와 같죠. 사화가 있죠. 녹이죠. 그렇죠? 요건 뭐죠? 재성이죠. 재성이 강하죠. 자, 이 재성이 강하잖아요. 그렇죠? 정제, 그렇죠? 재성이 강하고 비겁, 녹 있죠. 그러니까 녹에 의해서 재성이 부호로 살 수 있겠죠. 일록귀시다. 왕군의 명조는 원령에서 투출한 정제, 개수가 있죠. 개수가 태왕하고 강하죠. 그리고 기록이 일주를 방조하고 있다. 행운이 비거분에 이르러서 무토, 기토 이거죠. 김이 이르러서 부를 이루게 된다. 이제 신강해지니까 그렇죠. 이른바 사주의 관성이 전혀 없어서 청운의 길을 얻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는 관성이 뭐가 있을까요? 자, 을목이나 뭐가 있어요? 간목도 해당되겠죠. 을목은 정관, 간목은 편관. 근데 이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화 이 부분이 오히려 기록을 얻어서 더 잘 되게 해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제가 쓴 사주 명조 편남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면은 여러 가지 다른 해석이 있어요. 보면 자, 이 사주는 중국의 모 갑부의 사주다. 영업 총상 왕수상군의 명조다. 연월주 일지에 제가 창궐하다. 그쵸? 연월 일주에 제가 창궐하다. 초년 금운에는 자, 이게 다 재성이잖아요. 자, 초년 금운에는 뭐 이걸 수도 있고 이걸 수도 있고, 자, 경신 신유, 신유 경신 이 대운에서는 뭐요? 식상후 금생수, 식생지로 가는 거죠. 금생수하여 제를 가일층 성하게 하여 극히 빈곤하였으나 기미 겁재운에는 일발열애 한 발의 열애로 우리와 같이 해서 치부해서 갑부가 되었다. 자, 이때는 식생제로 해서 일간이 너무 신약해지죠. 그래서 오히려 재성을 컨트롤할 수 없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해석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경우도 이 사주는 재성이 연월제 중첩되고 연지의 상관이 생수하는 반면에 일주를 생주할 인수 및 비견은 미약하다. 그래서 일주가 신약하죠. 제다 신약 사주가 되기 때문에 고로 신약 사주이며 용신은 비겁이며 희신은 인성이 된다. 연월주에 기신이 있으므로 일견하여 선빈 후벌 사주임을 알 수 있다. 초년은 한 고속에 지냈으나 기미대운에 치부하여 거상이 됐다. 똑같은 얘기고요. 이 부분도 맞고요. 자, 두 개의 개수가 무토와 합이 되고 있다. 비록 합으로 논할 수는 없지만 결국은 합의 의사가 있다. 제격이 녹비를 쓰고 재성이 일주를 향한다. 따라서 부격이 된다. 또 역시 쟁투가 없으며 전념하지 못하는 폐해도 없다. 거상인 왕암옥의 명조다. 이렇게 다른 책에도 설명되고 있고요. 자, 이거는 누구냐면 다른 사주예요. 자, 보시면 병화일주가 사에 녹이를 얻고 있죠. 자임 뭐에 전부 편관이죠. 여기는 정관 편관.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신자진 뭐예요? 수국이네. 이거 관이 엄청 강하죠. 관이 엄청 강하기 때문에 병화가 어떻게 돼요? 쪼그라들죠. 자, 여기 보면은 자, 이게 전부 수예요. 이게 그럼 병화는 힘이 하나도 없죠. 견딜 수가 없어요.
이렇게는 종살격이든지 이렇게 따라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 사화가 있는 게 도움이 되겠죠. 자, 뭐라고 하나 볼까요? 작은 신문사의 주인인 황강익 명조이다. 이 두 개의 명조는 모두 일록귀시다. 자, 이게 사화가 녹이 된다는 거죠. 왕군의 명조는 원령에서 도출한 정제가 태왕하고 기록이 일주를 방조하고 있다. 행운이 비겁운에 이르러서 부를 이루게 된다. 비겁이면 이거겠죠. 자, 이른바 사주에 관성이 전혀 없어서 청운의 길을 얻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황군의 명조는 관살이 태왕한 바. 자, 이 관살이 태왕하죠. 사록에 의지하고 있으며 일주의 뿌리가 되고 있다. 이거는 지금 앞에 그 이야기고 황군을 봐야 되겠죠. 이 부분이다. 황군의 명조는 관살이 태왕하다. 태왕한 바 사록에 의지하고 있으며 일주의 뿌리가 되고 있다. 인성을 써서 통관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행운이 인성운에 이르러서 가장 좋았다. 인성이 목이겠죠. 을목. 자, 임묘진. 비겁운은 일주를 방조하면서 칠살과 대적함으로 비록 좋은 운이라고 하더라도 사화가 이승에 떨어진다. 몰락했다 다시 일어나는 운이 된다라고. 두 번 일어난다. 두 번 탄다 그 말이죠. 그래서 몰락했다 다시 일어나는 운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기록격에 관성이 나타나 파격이 되는 경우는 바로 일주와 칠살이 서로 대적하고 있는 상황으로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볼 수 있다. 가령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원문이 여기 있네요. 원문이 있는데 잠깐만요. 자, 원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일보 주인 황광익군 명조. 앞에서 해석본을 읽었기 때문에 좀 쉽죠. 자, 소일보 주인의 황광익이라는 사람의 명조다. 차 양조 앞에 거 나왔던 거고 개 일록기시하라. 왕군 원령 정제 태왕 기록 방신 운지 비겁이 치부. 소위 사주 몰관성 청운 등노야라. 여기까지는 앞에 거 소금장수 있죠? 그 사람 거고. 자, 이게 황군이에요. 이 황군 이 사람의 명조는 황군 관살 태왕. 자, 이게 다 관살이죠. 자, 시 무엇에 의지하여 믿을 시자잖아요. 믿을 시 사록. 이 사와 녹에 믿어서 위 이론지 근 이 병화의 뿌리가 된 거죠. 사와의 뿌리근이 되었다. 상 수 통관용인. 오히려 뭘 쓴다? 여기 수니까 뭐예요? 이건 화죠. 그럼 사이에 뭐가 있어요? 목이 오면 되죠. 수생목, 목생화 이렇게 통근해 줄 수 있는 목을 쓰고. 목은 뭐죠? 여기서 인성이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통관해주는 인성을 용신을 써서 운지 인지 최미. 자, 인성일 때 가장 좋다. 그럼 뭐죠? 갑을 임묘진 이때가 가장 좋겠죠. 이건 지금 인성이잖아요. 그렇죠? 인성. 자, 이거는 비겁이 됐고요. 자, 인성 지인지 최미. 자, 인성은 이때 가장 운이 좋고 비겁 방신 적살. 자, 이 비겁은 뭐다? 칠살과 싸우기도 하고 일간을 돕기도 하죠. 그래서 수의 미운 비록 아름답다 하지만 사락 이승 두 번 떨어진다. 두 번 떨어졌다 일어난다. 두 번 부활한다. 기록 이견관이 파격. 자, 기록은 관을 범으로써 어떻게 해요? 관을 범으로써 위 파격이 되는 것이다. 정 이 신살 상적. 자, 바로 이 신살로서 신이 살로서 일주와 살이 서로 대적함으로써 고 이 불현 위미하라. 이 아름다움이 나타나지 않게 된 것이다. 여 가령 그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걸 정리하고요. 자, 이승은 불교 용어로 합니다. 그래서 불교 용어로 성문승과 영각승 뭐 이런 게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옥에 떨어진 사람은 부처에 이를 수 있으나 이승에 떨어진 사람은 그 가능성마저 상실하게 되어서 이승에 떨어지는 것이 지옥에 떨어진 것보다 못하다는 의미다. 이 말은 이승에 떨어지면 아무리 고행을 해도 성불할 수 없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참고로 삼승은 보살승, 성문승, 영각승을 말한다. 오증식 박사님의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명제를 보겠습니다.
자, 을미, 을목일주가 인월에 태어나고 묘. 해묘미 목국이죠. 이게 다 목이라고 할 수 있죠. 목. 자, 이거는 상관, 토, 재성 이렇게 돼 있죠. 자, 위, 선, 숙, 모, 명, 조라. 이건 이 사람보다 선 먼저 돌아가신 분 그 말이에요. 선은 고인이 된 숙 아저씨의 어떤 모명의 아저씨 모 씨의 명조이다. 상관 생제 위용. 상관이 뭐죠? 여기서 이거죠. 이거죠. 화생토. 상관 생제를 용신으로 삼는다. 용신된다. 수 비록 수유음. 유음은 물려받은 재산이겠죠. 어떤 물려받은 재산이 있었지만 부의 불기. 그래서 부자이긴 했지만 불기. 귀하지는 않았다. 차무자사. 후사할 때 사자죠. 후사, 이을사. 그래서 그런데도 또 뭐가 없었다? 자식이 없었다. 이 생제, 식생제, 아생식, 식생제 이 구조잖아요. 식, 생제. 지금 이 구조로 가고 있죠. 다 화생토, 목생화, 화생토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내 기운이 너무 설기당하니까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 관이 자식이 없고 돈은 죄가 많으니까 재물은 있지만 귀하게 되지 못했다. 관이 없는 거죠. 그럼 여기서 남자에게 있어서 관이 뭐예요? 자식이죠. 자식도 되고 벼슬도 되죠. 그래서 관이 관이었기 때문에 자식이 없었다 또는 벼슬이 없었다 이렇게 해석하는가 봐요. 그렇죠? 남자에게 있어서는 자식이 관이 됩니다. 왜 그런 관이? 자, 남자가 나가 되고 부인이 누구죠? 그거라니까 재성이죠. 재성은 뭐죠? 재성이 식을 하는 게 뭐예요? 생을 해주는 게 재생관이죠. 관은 뭐죠? 그러니까 부인이 낳은 거니까 자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남자에게 있어서 관은 자식이다. 이 정도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관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 것 같고, 자 마지막 문제 볼까요? 자, 정화일주가 5월에 자 이거 등록을 했죠. 녹을 얻었죠. 병호 그 다음에 자, 인, 겸 이렇게 됐죠. 자 보면은 차 즉 이거는 원령이 관성이 피상 상처를 입었다. 왜 상처를 입었을까요? 토국수 그렇죠. 토국수 물론 금생수도 되지만 토국수 그다음에 좌우충도 하죠. 그래서 자수가 깨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축합토를 해보죠. 자축합을 해서 가관성 아름다운 관성이 되었다. 아름다운 관성이다. 그래서 관성을 합하고 위족제 뭐 같은 집안의 동생이라는 거 보죠. 같은 집안의 동생인 모지조 어떤 동생의 명조다. 가견 일록귀시. 자 여기에 녹의 일이 시에 녹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가견 볼 수 있다. 불과 방신을 돕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죠. 뭐뭐에 불과하다. 방신. 자, 이 오화가 정화를 돕는 것에 불과하다. 겨우 그냥 일주를 돕고 있을 뿐이다. 그 말이죠. 불가. 뭐할 수가 없다. 이 관성이 없음으로써. 그렇죠. 관성이 없음으로써 갱작귀론 더욱 귀함을 만들 수 있다. 관성이 없어야만 율기교가 뭐라고 했어요? 관성이 없어야만 귀하게 된다고 했어요. 관성이 있으면 오히려 파괴 된다고 그랬죠. 관성이 없으면 곧바로 기로 의해서 너 귀하게 된다 그 말이죠. 만약에 원령의 관성이 청하게 되면 신왕하고 용재생관하게 되면 자 신왕하고 재성을 써서 관을 생하게 되면 하상 비귀격호 어찌 하자죠. 어찌상 항상 귀격이 아니겠는가. 그렇죠? 그래서 원령이 관성이 청하고 신앙하고 그 다음에 재생이 재생관으로 관을 생해주면 관이 좋겠어 안 좋겠어요? 좋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관이 항상 귀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하상 어찌 항상 귀격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강조하는 거죠. 귀격이다 그 말입니다. 좀 부연 설명하면 이 부분 좀 아리까리합니다. 자, 정확히 해보면 가견 볼 수 있다. 일록귀시. 자, 정화가 오화를 보면 녹을 얻은 거죠. 녹을 얻으면 아예 관이 없으면 오히려 귀하다고 그랬죠. 관이 없으면. 그런데 일록귀시는 불가방신. 이 같은 화로서 정화를 도할 뿐이죠. 그래서 일간을 도와주는 것에 불과하다. 불가 뭐뭐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몰 관성이 없음으로써 갱작귀론 귀함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논의도 불가하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이 기독교에서는 관성이 없으면 귀하게 된다고 했는데 관성이 없다고 해서 반드시 귀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앞에 이야기하고 좀 논조가 살짝 다르죠. 이 부분이 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일시 기록은 그냥 이 일간을 도울 뿐인 것에 일간을 도와주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관성이 없다고 해서 바로 귀하다고 논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부분은 우리가 앞에 쓸 때 이 일시 기록 이 기록국에서는 관성이 없으면 오히려 귀하다라고 했던 부분하고 약간 상충되는 부분의 문제다.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점만 좀 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